코르티솔은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과다 분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비가 장기간 이루어질 경우 몸의 균형이 상실되어 근육과 뼈의 손상이 일어나고 내분비계와 면역체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시나요? 성인은 하루 평균 7.5시간을 잔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80% 이상 몸의 어느 부위에 원인 모를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몸의 어느 부위든 통증이 생긴 사람 중 77%는 총 수면 시간의 감소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수면과 통증은 한쪽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서로를 계속 악화시키는 악의 순환고리와 같습니다. 개운하지 못한 잠을 자거나 알 수 없이 지속되는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그 악의 순환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원인을 알아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 1에서는 수면이 통증에 미치는 원리, 파트 2에서는 통증이 수면에 미치는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입니다. 수면이 좋지 않으면 통증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수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렘수면과 논렘수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렘수면은 Rapid Eye Movement의 약자로 잘 때 빠른 눈의 운동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정신적인 피로가 해소되게 됩니다. 비렘수면은 반대로 눈의 운동이 거의 없어지는 단계로 육체적 피로가 풀어지는 단계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수면은 첫째로 렘수면을 방해해 예민해지고 그만큼 통증에도 민감해지게 됩니다. 둘째로 비렘수면도 방해해 육체적 피로가 축적되어 몸이 쇠약해지고 통증도 심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는 동안 수면의 깊이는 계속 달라지는데요. 수면의 깊이가 순간적으로 얕아지는 걸 각성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각성 상태가 더 잘 발생하게 되고 이때마다 이갈이와 이 악물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위 근육, 턱관절뿐만 아니라 입안의 여러 구조물도 무리한 힘을 받아 통증이 유발됩니다. 세 번째는 코르티솔 호르몬에 의한 영향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코르티솔은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과다 분비되게 됩니다. 적절한 양의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자극에 잘 대처하게 해주지만 분비가 장기간 이루어질 경우 몸의 균형이 상실되어 근육과 뼈의 손상이 일어나고 내분비계와 면역체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코르티솔은 콜라겐 합성도 저해해 잠을 못 자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이유도 같이 설명해 줄 수 있겠네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강제적으로 잠을 못 자게 한 사람의 소변에서 염증 물질들이 과도하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수면 부족 시 몸 안에 그만큼 염증 물질이 축적된다는 뜻이고 이는 곧 원인 모를 두통, 근육통, 턱관절 통증, 입안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기 마련이죠. 지속된 피곤과 짜증은 우울증과 불안증을 유발하게 되고 곧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성격은 한 논문에 따르면 턱관절 장애의 유발률을 2배에서 3배 정도 높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턱관절 장애뿐만 아니라 몸의 여러 만성 통증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분이 나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누가 건들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평소에는 안 아플 통증도 통증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기분이 좋고 상쾌할 때는 예를 들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누가 옆에서 아무리 세게 쳐도 별로 아프지 않을 겁니다. 즉 수면이 우리의 기분을 통제하고 이는 곧 통증을 느끼는데도 깊이 관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가서 이제 통증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살펴봅시다. 통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몸을 움직일 때만 나타나고 이때는 자면서 뒤척이다가 통증이 생기면 깰 수 있겠죠. 거기서 더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나타나지만 중간에 통증이 없는 기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증이 사라진 상태에서 잠들었어도 어느새 통증이 재발되면 그때 잠이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 하루 종일 통증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예 잠들기조차 어려울 거고 설사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얕은 잠을 자거나 중간에 깨게 됩니다. 두 번째 영향으로 넘어가 봅시다. 근육이나 턱관절이 튼튼해서 이갈이 등을 하여도
통증이 없다면 계속 잘 수 있겠지만 통증을 쉽게 느낄 정도로 약화된 우리 몸은 작은 이갈이로 인한 자극에도 잠을 깰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잠을 완전히 깨울 정도가 아닌 적당한 세기의 통증은 유발되면 우리의 수면 단계를 순간적으로 얕게 만들어 각성 상태를 만들고 이는 다시 이갈이나 이 약물기를 유발시킵니다. 그러면 이갈이로 인해 통증이 더 증가하겠죠. 통증의 악순환을 제대로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각종 만성 통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통증이 나을 수 있을까? 평생 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잠을 못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병을 진단받거나 병이 악화되었다고 들었을 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수면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 통증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악의 순환고리를 알았으니 이제 하나씩 그 원인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만 남았네요. 구독을 누르시고 통증과 수면에 대한 제 컨텐츠를 하나씩 보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이클이 끊어져 있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이 인상 깊으셨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외로미를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